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영국. 네. 영국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프랑스가 있고요. 다시 프랑스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의 왼쪽에는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수백 년 동안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그 스페인을요, 기독교도들이 다시 정복한 스페인 재정복 사건이 있었어요. 작은 여러 개의 기독교 왕국들에 의해서 재정복이 일어났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작은 왕국들이 하나씩 둘씩 통합이 되면서 크게 두 개의 강력한 큰 왕국이 되었어요. 바로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의 서쪽 해안에 포르투갈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카스티아 왕국에 엘리케라는 국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야심찬 젊은이였어요. 이 카스티아를요, 스페인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늘려야 했는데 바로 페드로 기론이라는 전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전사에게 자신의 여동생 이사벨을 시집을 보내게 되면은 자신이 강력한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페드로 기론은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이사벨과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이사벨은 어땠을까요? 이사벨은 13살 된 소녀였어요. 그런데 페드로 기론은요, 40살이 넘은 남자였어요. 그런데다가 지독한 술고래에다가 싸움, 살인을 일삼는 좀 방종한 어떤 그런 불량배 같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사벨이 오빠 엘리케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페드로 기론이 결혼식을 올리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이사벨의 성으로 가는데 갑작스런 복통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사벨은 무척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4년 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의 오빠 엘리케 국왕이요, 여동생을 포르투갈 국왕과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과 카스티아를 커다란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포르투갈 국왕은요, 몸이 크고 뚱뚱했어요. 그리고 숨을 늘 헐떡거리고 나이는 아버지 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오빠는 막무가내였어요. 이사벨은요, 페르난도라는 남자에게 몰래 편지를 썼어요. 이 페르난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라곤 왕국의 젊은 왕자였어요. 잘생겼지요, 정중하지요, 신사답죠, 이런 소문들이 있었던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는요, 우리 오빠가 저를 포르투갈 국왕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페르난도도 마음이 혹했어요. 그래서 아라곤 왕자이기 때문에 카스티아 땅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몰래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사벨과 만나서 진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만난 지 나흘 뒤에 이미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오빠는 어땠을까요? 네, 펄펄 뛰었겠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엘리케, 그러니까 카스티아 국왕인 엘리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사벨이 이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페르난도의 아라곤 왕국의 왕이 되고요. 이사벨은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으니까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두 왕국이 합쳐져서 스페인이라는 큰 왕국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페르난도와 이사벨은요, 스페인이 아직까지도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지막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통일에 대한 그 과업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는 마지막 땅인 그라나다,
남쪽 산악지대에 있는 그 그라나다라는 작은 왕국을 쳐들어간 거예요. 어느 이슬람 교도의 국왕이 알람브라라는 성에 살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10년 동안이나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이 도시를 습격을 한 거예요. 페르난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사벨은 카스티아 전 지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스페인 남자들에게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결국에 스페인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라나다의 이슬람교 국왕은요, 알람브라 궁전을 버리고 도주를 하면서 마지막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도시였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그의 어머니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내 애가 계집애처럼 우는 꼴은 정말 못 봐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도 무어인의 마지막 한숨이라는 지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그라나다 땅이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수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 되었노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서는 스페인 안에서는 그 어떤 다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스페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강제로 떠나야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집을 푼돈에 팔아버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은요, 훌륭한 통치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페르난도와 이사벨은 그라나다 왕국, 아라곤 왕국, 카스티아 왕국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스페인을 이루었어요. 그 서쪽에는 포르투갈 왕국이 있었어요. 포르투갈의 왕자 엘리케, 항해왕 엘리케라고 하는 세 번째 왕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먼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 포르투갈 왕자는 북아프리카에서 각지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상아나 금, 은, 소금, 그다음에 향신료 같은 귀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서아프리카에 금, 상아를 얻고자 한다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직접 교육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하고 해안선의 지도도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어떤 그런 기술들을 알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법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항법 학교에서는요, 천문 지도를 읽는 방법도 익혔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천문 관측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배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배웠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서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고자 했지만 함께 탐험에 나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길 에안네스라고 하는 용감한 탐험가가요, 그 암흑의 바다는 아프리카의 해안 멀리까지 항해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의 바다까지 가는 모험을 길 에안네스와 함께 한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 이 서아프리카의 그 바닷가가요, 포르투갈 근처의 바다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백길을 따라서 서아프리카에서 상아나 소금, 보석, 향신료 등을 직접 싣고 포르투갈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항해왕 엘리케는요, 그의 선원들이 인도에 이르는 백길을 발견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을 했지만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것을 못 보고 죽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요, 아프리카 대륙이 작게 그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륙의 아래쪽 끝까지 항해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지도 제작하는 사람들도요,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끝은 이 세상 밑바닥에 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으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